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에 사는 52세 이지은입니다. 18년간 결혼 생활을 했고 남편과 함께 작은 세탁소를 운영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죠.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의 옷을 받고 저녁에 함께 정산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저는 진짜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왔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거래처 사람이야, 세탁기 수리업체랑 연락하는 거야라는 말들이 반복됐죠. 저는 믿고 싶었어요. 18년을 함께 한 사람인데 설마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남편 차에서 떨어진 영수증 하나. 해운대 반대편 광안리의 카페였어요. 그날 남편은 거래처 미팅이 있다고 했었는데 말이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광안리 갔었어? 남편의 얼굴이 굳더니 한참 후에 대답했어요. 미안해. 이혼하고 싶어. 그렇게 우리의 18년이 끝났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건 작년 5월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딸아이가 보여준 SNS 사진. 새 아파트에서 웃고 있는 남편 옆에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세탁소 단골이었던 요가 강사였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생활비가 끊겼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는 익십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운영하던 세탁소는 남편이 가져갔어요. 저는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났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280만 원. 고3 아들의 학원비와 월세를 내면 남는 게 없었어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아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저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어요. 결혼 전에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세 페이지를 펼치고 제목을 적었어요. 살아남기 계획.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청소, 설거지, 빨래. 그리고 요리. 친구들이 모이면 항상 제 음식을 칭찬했었죠. 지은아, 너 레시피 어디서 배웠어? 진짜 맛있다. 그래, 이거다. 도시락 장사를 하자. 다음 날 아침 해운대 중동 골목을 돌아다녔어요. 오피스 빌딩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죠. 1층에 빈 점포가 하나 보였습니다. 3평 남짓한 작은 공간. 월세는 45만 원이었어요. 남은 돈으로 간신히 보증금을 내고 계약했습니다. 중고 냉장고를 들여놓고 조리대를 설치했어요.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간판은 직접 만들었어요. 인쇄소 견적을 받아보니 너무 비쌌거든요. 하얀 천에 매직으로 한 글자씩 정성껏 썼습니다. 지은이네 정성 도시락. 서툰 글씨였지만 마음을 담았어요. 간판을 걸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걸로 아들만 대학 보내자. 그 마음 하나로 버텼죠. 개업 전날 메뉴를 정했어요. 제육볶음, 된장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 가격은 6,000원. 오피스 직장인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첫날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시장에서 고기와 채소를 사고 5시부터 조리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빨리 움직였지만 마음은 더 급했어요. 첫 손님은 옆 건물 회사원이었습니다. 여기 새로 생겼네요. 도시락 하나 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포장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날 12개를 팔았습니다. 첫 매출 7만 2천 원. 많지 않았지만 가슴이 벅찼어요. 보름 정도 지나자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제육 도시락이요. 하루 30개, 40개씩 팔렸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문을 닫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가게 앞에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식당 위생 불량 주의라고 적힌 종이었어요. 누가 붙인 건지 몰랐지만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글이 올라온 거예요. 중동 도시락집 재료 재활용한다던데요?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댓글에는 비난이 쏟아졌죠.
에이, 진짜요?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루 40개씩 팔리던 도시락이 10개도 안 팔렸어요. 누가 이러는 걸까? 고민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일주일 전 가게 앞을 지나가던 여자. 전 남편의 새 부인이었어요. 제 가게를 힐끗 보고 가더니 씩 웃었던 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가게 문을 활짝 열고 조리 과정을 모두 공개했어요. 고기를 씻고 채소를 다듬고 도시락을 포장하는 모든 과정을 손님들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매일 새벽 시장 가는 거 보셔도 돼요. 5시에 나가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경계했어요. 하지만 한 할머니가 멈춰섰습니다. 한번 먹어볼까? 도시락을 드신 할머니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아이고, 이게 재활용 음식이래? 이건 아닌데? 그날부터 조금씩 입소문이 났습니다. 거기 깨끗해요. 직접 만드는 거 봤어요. 구청에 위생 점검을 요청했어요. 제 가게 점검해 주세요. 떳떳합니다. 일주일 후 구청 직원들이 왔고 꼼꼼히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적합. 구청에서 블로그에 결과를 공지했어요. 그제야 억울한 소문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방해가 왔어요. 가게 앞 주차 공간에 매일 같은 차가 주차돼 있는 거예요. 손님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견인을 신고하려다가 문득 번호판을 확인했어요. 전 남편의 차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어요. 대신 가게 앞에 작은 입간판을 세웠습니다. 포장 가능, 배달 가능. 주차가 불편하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루 80개씩 도시락이 나갔어요.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회사 단체 주문도 들어왔습니다. 통장에는 조금씩 돈이 모였어요. 아들 학원비를 밀리지 않고 냈고 월세도 여유롭게 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모범 소상공인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장사했다는 이유였어요. 시상식 날 상장을 받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18년 결혼 생활보다 이 6개월이 더 값졌어요.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이뤄낸 거니까요. 그날 저녁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나는 할 수 있구나.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어. 여러분,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순간도 오죠. 하지만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저는 배웠습니다. 진심으로 하면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인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힘이 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가요? 혹은 새로운 시작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 응원하며 함께 나아가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